별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이번 시간에는 호봉 8현 가급 천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호자는 집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지계호, 지계문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부수 이름으로 지계호라고 된 것은 잘못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것은 지계문호가 되든지 문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 문은 문문자가 문이 두 짝이라면 이 호자는 한 짝 문을 뜻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집집마다 할 때 맨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집이라는 뜻도 되고 집에는 문이 있으니까 문호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두 짝 문. 그리고 봉자는 봉할봉자, 제후를 봉한다라는 뜻입니다. 요래 보면 이것은 흑토자가 두 개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식의 훈과음은 쌍토규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이 두 개다. 그런데 이것은 홀규가 맞습니다. 홀규. 홀이란 것은 신하들이 임금이나 황제에게 나아갈 때, 조회에 나아갈 때 손에 들고 있는 그 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대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황제의 말씀을 받아 쓰거나 또 자기가 말할 것을 거기에 써서 들고 다니는 그런 도구다, 공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규. 그리고 요는 봉한다고 할 때는 흑토자가 여기 있습니다. 마디촌이 있는데 마디촌은 손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봉할봉자는 나아가서 땅을 다스려라, 손으로 다스려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봉할봉자입니다. 그래서 제후로 봉하면 나아가서 그 봉한 봉지에 땅을 손으로 다스려라 하는 뜻을 갖춘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덟 팔자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은 나누는다는 뜻도 있고 양손의 뜻이 있습니다. 양손.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의 뜻입니다. 그리고 현자는 달현자, 매어 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눈이 있는데 눈이 거꾸로 되게 해서 매어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이어멜게 메었다. 그러니까 줄로 사람의 목을 베어서 눈이 밑으로 향하도록 해서 메어 달아 놓았다라는 무서운 한자입니다. 이것이 고울현의 뜻으로 쓰이고 또 밑에 마음심이 있는 글자 달현자, 메어단다. 달현자의 원래 글자가 되는 것이 바로 고울현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울에서는 죄진 사람을 목을 베어가지고 달아놨다라고 하는 무서운 뜻이 연상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자는 집가자입니다. 이것은 부수 이름으로는 간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집에 장식을 했고 이것은 민간머리, 점이 없으니까 민들이하다 해서 민간머리인데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진면자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진면. 진면을 아셔야지 한자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의 뜻인데 이것은 덮는다의 뜻이 더 있습니다. 덮을 멱. 그래서 집안에 돼지시가 있습니다. 돼지시가 있으면 이것은 집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예로부터 집안에 돼지를 키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옛날에 집은 2층 집처럼 지었는데 여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살고 이 밑에는 돼지를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방 지역에서는 해충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해충이 있는데 이것은 뱀이 대표적인 게 되겠죠. 뱀은 뱀이 있기 때문에 집에 돼지를 키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뱀이 돼지를 물면 돼지는 죽지 않습니다. 또 돼지는 뱀을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돼지를 물면 비계가 두껍기 때문에 돼지가 죽지를 않습니다. 독이 퍼지지 않죠. 근데 돼지는 뱀을 느긋하게 잡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옛날 중국의 남방에서는 집에 돼지를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여자가 있으면 편안하다. 요즘 여성들은 이걸 인정하기 싫겠지만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집안에서 여자가 있으면 참 편안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 집안에 아들이 있으면 글자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글자자가 됩니다. 같은 집안에 있어도 돼지가 있는 것, 집이 되고, 여자가 있으면 편안하고 아들이 있으면 글자를 공부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뜻이 새겨지는 겁니다. 급자는 줄급자입니다. 물건을 준다라고 할 때 합한다, 모아서 줘야 되겠죠. 모아서 주는데 끈으로, 줄로서, 실로서 묶어서 합해서 준다. 그러면 주기도 편하고 받기도 편할 겁니다. 그래서 줄급자에는 실사, 가는 실력, 실사와 합할 합자를 써서 준다, 묶어서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자는 일천천자입니다. 이것이 사람인입니다. 사람에게 밑에다가 한 획을 그어서 일천천자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무릎 부분에 두 선을 그어서 이천이라는 뜻으로 사용했고, 세 줄을 그어서는 삼천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전부 다 요 두 개는 사라지고 요 한 자만 지금 일천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자는 군사병, 병졸병, 다 군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이것은 도끼근입니다. 병사나 군인이, 옛날 병사나 군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도끼를 쥐고 있는 겁니다. 밑에 있는 이것은 양손의 뜻입니다. 양손으로 도끼를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싸우는 병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사병. 그런데 이 병자는 지금에 와서 다른 글자로 또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음은 핑, 병, 핑, 또 팡, 병, 팡 이래 되는 것인데, 병사, 병자에서 한 획을 줄이면서 새로운 한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과 미국이 탁구 외교, 핑퐁 외교가 있었을 때 생겨난 한자입니다. 그래서 탁구공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탁구핑, 탁구팡, 핑퐁핑, 핑퐁팡이라고 훈과 음을 새기고 있습니다. 아주 보면 재미있게 만든 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탁구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핑팡 이렇게 해서 탁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에서 그 불화장상, 장상들의 집이 쭉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고 공경들이 그 부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있었고, 또 친척 가운데 또 공신, 공이 많은 신하들에게는 호봉, 집을 봉해준다는 겁니다. 호를 봉해준다. 팔현,
최고로는 많게는 8개 현까지 그 집을 봉해준다는 겁니다. 봉지를 준다, 봉토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이 적은 사람은 7현, 6현, 5현 이렇게 주게 되겠죠. 그래서 공신과 가까운 친척에게는 그 공을 평가해서 황제가 사는, 임금이 사는 사방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는 그런 뜻이 바로 호봉8현 가급천병입니다. 호봉8현까지 쭉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집에는, 그 공신의 우두머리 집에는 1000병을 줬다. 1000명의 병사를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주었고 또 그 1000명의 병사들로 하여금 그 집을, 제후들을 지키게 해주었다라는 일이 바로 가급천병입니다. 혼자 병사 없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제후 노릇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크기에 따라서 1000병, 500명도 줄 수 있고 200명도 병사를 거느리게 할 수 있었다라는 옛날의 일을 호봉8현 가급천병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친척은 사촌 이내의 친척,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라도 제후 노릇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공신들, 공이 많은, 건국에 공이 많은 사람들은 8현을 주어서 그곳에 가서 다스리도록 했다. 봉해서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적어 놓았는데,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밑으로 뿌리가 내려오고 위로 줄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격가지가 이렇게 뻗어나온 것이 바로 싹철, 풀철이 됩니다. 싹철, 쌍날철, 풀철이 되고, 이러한 것이 많이 있으면 이것이 풀초가 됩니다. 이 풀초는 뒤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풀초인데, 이를 조자를 써서 밑에다가 이를 조자를 써서 풀초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를 조자를 썼느냐? 풀은 빨리 자란다라는 뜻을 부여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있으면, 많은 풀이 있지만은 이 두 개를 가지고 풀초, 풀밭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풀초 이렇게 했고, 이것은 풀초의 고자, 옛날 글자입니다. 옛날에는 이것만 가지고 풀초로 썼습니다. 근데 뒤에 오면서 이 풀초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 것은 풀이 더 많은데, 이것은 풀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풀회. 그래서 화해단지다 할 때, 꽃화자, 화해단지다 할 때 풀과 꽃을 키우는 그런 집단을 화해단지라고 하죠. 바로 화해가 됩니다. 그리고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망, 숲이 됐다. 우거질망이 됩니다. 똑같은 뜻으로 순망, 우거질망으로서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안에 개견자가 있어요. 개견자. 이게 맨 똑같은 뜻입니다. 글자는 개견자가 들어있지만은 순망, 우거질망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풀밭에 풀이 우거진데, 나무가 우거진데 개가 들어가서 토끼를 쫓아서 들어갔다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풀 속에, 숲 속에 갇혀져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싹철, 이것은 이렇게 나중에 변합니다. 열십자처럼. 그리고 두 개는 이렇게 변합니다. 열십자 두 개. 풀회자는 하나, 열십자 세 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망자는
열십자 4개가 되는데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쓰이지 않고 순망, 우거질망자지만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개가 들어가야지 순망, 우거질망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글자를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풀 속에 밑에 큰 대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풀초가 큰 대로 변한 겁니다. 뒤에 오면서 변한 것이고 이것은 풀초의 뜻입니다. 그래서 풀밭에 해가 들어가 있는 그 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변하게 변해서 지금은 이 글자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해가 숲속에 들어갔으니까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물 못자가 됩니다. 날이 저물다. 그러니까 저무니까 일을 해서 안 되겠죠. 깜깜한데 일을 하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또 일의 능률도 안 오르겠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말막의 뜻으로 굳어집니다. 말하라, 그만하라 이겁니다. 금지사로 사용되고 이것은 뒤에 와서는 점을 못자는 뒤에 와서 이 말막자 밑에 날일자를 써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물모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는 즉 풀 속에 있는 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밑에 나리를 적어서 그 뜻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물 때는 일을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초자는 요거는 하나, 풀 하나, 싹철, 싹날철, 풀철, 요거는 풀초, 요거는 풀회, 요거는 우거질망, 순망의 뜻이 있다. 근데 요 네 번째 것은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고 요 위에 3개 글자도 지금은 열십자처럼 열십자 2개, 열십자 3개 이런 식으로 간략화되었다, 약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봉 8년 가급 천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신, 친척, 가까운 친척에는 봉해줬다는 호를 봉해줘서 8년까지 봉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 봉해준 그 제후들에게는 집에 천병을 주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천병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당시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한계를 이야기해 준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